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도 꾸준히 먹고 설탕도 피하는데 왜 자꾸 혈당이 오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는 음식들 중 일부는 사실 설탕보다 더 무서운 혈당 폭탄입니다. 그것도 평생 건강식이라 믿어왔던 음식들이 바로 그 주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 수는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고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혈당을 더 악화시키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당뇨는 설탕만 조심하면 된다는 오래된 통념,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놀랍게도 일부 건강식품이라 불리는 음식들이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 전문의들은 이런 음식들이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모르고 드시는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혈당 관리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만 있다면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혈당 폭탄 음식 5가지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알아볼 위험한 음식은 바로 군고구마입니다. 추운 겨울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고소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죠. 고구마는 건강식이니 당뇨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빠지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군고구마는 겉보기에 건강에 좋은 식품처럼 보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인공적인 단맛이 아닌 자연스러운 달콤함이 매력적이죠. 하지만 고구마를 굽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를 아시나요? 고구마 속 전분이 열에 의해 당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혈당 지수 GI가 최대 90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는 심지어 순수한 설탕보다도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매일 저녁 군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었어요. 설탕 대신 건강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오히려 올라 있더라고요. 이처럼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오히려 당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보자면 중간 크기의 군고구마 한 개는 약 27g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탕 약 7티스푼에 맞먹는 양입니다. 더 문제는 이것이 매우 빠르게 흡수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고구마를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첫째, 굽는 방식 대신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세요. 찐 고구마는 군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둘째, 양을 조절하세요. 작은 크기의 고구마를 반으로 나눠 식후 소량만 드세요. 셋째, 고구마와 함께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찐고구마 조각에 무가당 요거트나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 말고는 간식으로 먹을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대체 간식으로는 삶은 계란, 소금 없는 견과류 한 줌, 신선한 채소 스틱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찍어 먹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군고구마의 달콤한 유혹, 이제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혈당 폭탄 음식은 우리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그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음식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흰 쌀밥입니다. 밥이 뭐가 나빠요? 평생 먹어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친숙함이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흰 쌀밥 한 공기는 혈당 반응 측면에서 설탕 약 10스푼과 맞먹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매 끼니마다 당연하게 먹던 이 하얀 밥알들이 사실은 엄청난 양의 당을 혈액으로 빠르게 방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흰 쌀은 도정 과정에서 섬유질과 영양소가 포함된 겨와 배아가 제거됩니다. 남는 것은 거의 순수한 전분 덩어리인 셈이죠.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이 매우 빠르고 그 결과 혈당도 급격히 상승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이 인슐린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흰 밥을 줄이라고 했는데 처음엔 믿기 어려웠죠. 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잡곡으로 바꾸니 2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1.5나 내려갔어요. 이런 경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밥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먹어온 밥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밥의 종류를 바꿔보세요. 현미, 귀리, 기장 등을 혼합한 잡곡밥은 흰 쌀밥보다 혈당 상승을 훨씬 완만하게 만듭니다. 특히 현미 70%, 귀리 20%, 기장 10%의 비율로 지은 밥은 혈당 상승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잡곡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둘째, 밥의 양을 조절하세요. 기존에 드시던 양의 3분의 2나 절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채소와 단백질 반찬의 양을 늘리세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밥을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밥부터 먹는 대신 채소 반찬을 먼저 충분히 드신 후 단백질 반찬,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하지만 잡곡밥은 맛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부터 100% 바꾸지 마시고 흰 쌀과 잡곡의 비율을 서서히 조절해가며 입맛을 적응시켜 보세요. 또한 잡곡밥에 들깨나 들기름 한 방울을 넣으면 풍미가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우리 식탁의 중심인 밥, 이제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세 번째 혈당 폭탄 음식은 건강에 좋다고 즐겨 드시는 그 간식입니다. 무엇일지 곧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니 당뇨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 많이들 하고 계시죠. 특히 건과일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노년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예를 들어 망고 한 개를 먹는 것과 말린 망고 한 줌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선한 과일의 경우 수분이 많아
자연스럽게 당 섭취량이 제한되지만 말린 과일은 같은 양이라도 최대 3배에서 5배까지 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자면 생망고 100g에는 약 14g의 당이 있지만 말린 망고 100g에는 무려 66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설탕 약 16티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건포도, 말린 자두, 바나나칩 이런 말린 과일들은 모두 놀라울 정도로 높은 당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매일 아침 요거트에 건포도를 챙겨 먹었어요. 건강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침 식후 혈당이 대속 200이 넘어서 의사에게 물어보니 건포도가 문제라고 하더군요. 건포도를 빼니 혈당이 150 아래로 떨어졌어요.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과일로 만들었다고 해도 주스는 과일의 식이섬유를 대부분 제거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일의 당분만 농축된 형태로 섭취하게 되죠. 오렌지 한 개를 통째로 먹는 것과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다릅니다. 주스 한 잔을 만들기 위해 보통 3개에서 4개의 과일이 사용되는데 이는 한 번에 먹기에는 너무 많은 당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의 영양소를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되 혈당 지수가 낮은 것을 고르세요. 사과, 배, 자몽, 딸기 같은 과일은 상대적으로 혈당 상승이 적습니다. 반면 바나나, 파인애플, 수박 같은 과일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과일을 통째로 그리고 소량만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까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한 과일은 식후 디저트로 바로 먹기보다는 식간에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것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셋째, 말린 과일 대신 다른 간식을 찾아보세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약간의 신선한 베리류를 얹거나 소금을 넣지 않은 견과류 소량 또는 채소 스틱과 후무스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과일 없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언제,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일의 영양소는 필요하지만 현명하게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지켜야 합니다.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의 달콤한 유혹, 이제는 그 실체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4번째 혈당 폭탄 음식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으로 즐겨 드시는 그것입니다. 4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가당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유산균도 있고 칼슘도 풍부해서 좋다고 하던데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요거트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요거트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요거트 제품, 특히 과일 맛이나 특정 풍미가 첨가된 요거트에는 놀라운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일 맛 요거트 한 컵에는 평균 16에서 20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설탕 약 4개에서 5티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심지어 일부 브랜드는 한 컵에 무려 30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하기도 합니다. 더 교묘한 것은 이런 제품들이 저지방 또는 과일 함유라는 문구로 건강에 좋은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방을 줄이는 대신 맛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당뇨 환자에게는 더 위험한 선택이 되는 것이죠. 한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과일 요거트를 먹었어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매일 아침 혈당이 220을 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상담했더니 그 요거트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무가당 요거트로 바꾸고 나서야 아침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실제로 가당 요거트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맛있어서 과식하기 쉽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당도가 높은 음식은 식욕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더 많이 먹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당뇨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요거트의 영양학적 이점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특히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합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적응되면 자연 발효된 요거트 본연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둘째, 요거트에 직접 건강한 재료를 추가하세요. 계피 가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신선한 베리 류블루베리, 라즈베리는 당 함량이 적으면서도 풍미를 더해줍니다. 소량의 견과류를 부수어 넣으면 포만감과 영양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직접 요거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트 제조기가 없어도 우유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첨가물 없는 순수한 요거트를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인 요거트는 너무 심심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를 소량 사용하고 점차 줄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바닐라 엑스트랙트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설탕 없이도 풍미가 좋아집니다. 가당 요거트의 달콤한 유혹, 이제는 그 실체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실 때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5번째 혈당 폭탄 음식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하시는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음식은 저지방 제품들입니다. 살찌지 않으려면 지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저지방 식품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특히 건강을 염려하는 어르신들 중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또는 체중 관리를 위해 저지방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뇨 환자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지방 제품의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방이 줄어든 만큼 맛을 유지하기 위해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더 많이 첨가한다는 점입니다. 제조사들은 지방을 제거하면서 생기는 맛과 식감의 변화를 보완하기 위해 당분을 늘립니다. 그 결과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식품이 탄생하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요거트와 저지방 요거트를 비교해 보면 저지방 버전에는 평균 5에서 7g의 설탕이 더 들어 있습니다. 저지방 땅콩 버터에는 지방을 줄이는 대신 말토덱스트린이나 설탕 시럽 같은 탄수화물이 추가됩니다. 저지방 드레싱, 저지방 아이스크림, 저지방 과자류. 이 모든 제품에는 더 많은 당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경험을 들어볼까요? 저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저지방 음식만 골라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았죠. 나중에 영양사와 상담해보니 제가 먹던 저지방 식품들이 오히려 혈당을 더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적절한 양의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고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첫째, 저지방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탄수화물과 당류 함량을 비교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종종 일반 제품이 저지방 버전보다 오히려 당뇨 환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보카도, 반개나 견과류 한 줌은 간식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셋째,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저지방이라는 마케팅 문구가 필요 없는 본연의 영양소를 갖춘 자연식품이 항상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신선한 채소, 적절한 단백질,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의 균형 잡힌 식단이 혈당 관리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찌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는 우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지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 지방은 피해야 하지만 적절한 양의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적절한 지방 섭취가 체중 관리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지방 식품의 숨겨진 위험성 이제 아셨죠? 당뇨 관리는 단순히 칼로리나 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고구마, 흰 쌀밥,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 가당 요거트, 그리고 저지방 제품. 이 음식들은 겉보기와 달리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위험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무조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통해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식사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완전히 음식을 금지하기보다는 대안을 찾고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단기간의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이 같은 음식에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혈당 반응은 다를 수 있으니 자신만의 식품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해보면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힐링 건강 채널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